김치를 먹은 후 인생이 완전히 바뀐 프랑스 여성이 있습니다. 만성 소화불량과 피부 트러블 때문에 약과 10여 년간 씨름해온 파리 출신 대학생 엘로디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국 음식은 너무 자극적이야. 내 몸에 맞지 않을 거야. 끝까지 한국 교환학생을 반대했던 부모님. 결국 딸의 간절한 설득에 용기를 내어 보내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엘로디가 단 며칠 만에 보여준 반응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한국 방문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한국 음식을 거부했던 프랑스 가족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엘로디의 놀라운 경험담을 함께 만나보시죠. 잠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예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아직 꿈만 같거든요. 26살이 되기까지 저는 정말 불행한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어떻게 불행했냐고요? 제가 태어난 곳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파리 15구 바티뇰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우리 집은 작은 아파트였지만 창문을 열면 에펠탑이 멀리 보이는 그런 곳이었어요. 아버지는 파리 시내에서 꽤 유명한 내과 의사셨고 어머니는 전업주부로 저와 남동생 루카를 키우셨어요. 겉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중산층 가정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저였어요. 어릴 때부터 저는 정말 먹는 걸 좋아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음식이라면 생각만 해도 입에 군침이 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동네 빵집에서 사온가 구운 크루아상에 버터를 두껍게 발라서 먹고 그 위에 딸기잼이나 꿀까지 올려서 따뜻한 우유와 함께 마셨어요. 점심에는 크림이 듬뿍 들어간 알프레도 파스타나 치즈가 녹아내리는 그라탕을 먹었고요. 어머니가 만드신 쇠고기 스튜에는 버터가 한 덩어리씩 들어갔고 거기에 바게트를 찍어 먹으면 정말 천국이었습니다. 저녁이면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보르도 와인과 함께 즐기시던 치즈 플래터를 저도 즐겨 먹었어요. 특히 치즈는 정말 사랑했어요. 카망베르의 진한 맛, 브리의 부드러운 식감, 로크포르의 강렬한 향. 프랑스 사람이라면 당연히 좋아해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엘로디, 치즈 다 먹어야 키가 커. 할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접시에 치즈를 한가득 올려주셨어요. 저는 정말 뿌듯했거든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제대로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7살 때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크루아상을 먹고 나면 배가 부글부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싶었는데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더라고요. 소화가 잘 안 되고 항상 속이 더부룩했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성장기라서 그래.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심해졌습니다. 학교에서 점심을 먹고 나면 오후 수업 시간에 배가 너무 아파서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뭘 써주셔도 머리가 맑지 않고 계속 속이 불편했거든요. 10살이 되면서부터는 정말 심각해졌어요. 복통이 하루 종일 지속되는 날이 많아졌고 수업 중에도 자주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선생님도 친구들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게 거의 매일 반복되니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엘로디, 괜찮아? 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친구들이 걱정해주는 건 고마웠지만 정작 무엇 때문인지는 저도 몰랐거든요.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더 복잡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소화가 잘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몸무게도 계속 늘어났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먹었는데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운동할 기력도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살이 쪘던 것 같아요. 13살 때 친구들과 수영장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다들 예쁜 수영복을 입고 자신 있게 물에 들어가는데 저는 큰 티셔츠로 몸을 가리고 수영장 가장자리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엘로디, 왜 안 들어와? 오늘 컨디션이 별로야. 사실은 몸매에 자신이 없었고 언제 또 배가 아플지 몰라서 불안했던 거예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는 피부 문제까지 시작되었습니다. 16살 생일 직후부터 얼굴에 트러블이 하나둘씩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몇 달 만에 볼과 이마가 온통 뾰루지투성이가 되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다들 예쁘게 화장하고 다니는데 저는 화장을 해도 트러블이 더 도드라져 보이기만 했거든요. 어머니가 걱정이 되셨는지 파리 시내 유명한 피부과에 데려가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춘기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호르몬 변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처방해 주신 연고를 발랐는데 처음에는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며칠 후에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따가웠거든요. 아버지께 이야기해도 항상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스트레스 때문이야. 고등학생이니까 공부 때문에 그런 거지. 의사이신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방학 때도 증상이 계속되었거든요. 어머니는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혹시 특정 음식 때문인가 싶어서 글루텐 프리 빵도 사오시고 유기농 야채로만 요리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설탕 대신 꿀을 쓰시고 인공 조미료는 일체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엘로디, 이번에는 이걸로 해봤어. 몸에 좋다고 하더라. 어머니의 정성이 정말 고마웠지만 큰 변화는 없었어요. 여전히 소화가 잘 안 되고 피부 상태도 나아지지 않았거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대학 입시 준비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모든 증상이 더 악화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도 항상 위축되어 있었어요. 카페에 가서 다들 달콤한 디저트를 먹을 때도 저는 물만 마셨어요. 뭘 먹어도 속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엘로디, 왜 안 먹어? 이 케이크 정말 맛있는데. 배가 불러서. 또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먹고 싶었지만 먹으면 또 배가 아플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해 여름, 친구들과 남프랑스 니스로 휴가를 갔을 때의 일이 지금도 생생해요. 아름다운 해변에서 다들 비키니를 입고 선탠을 하는데 저는 긴팔 티셔츠와 긴 바지를 입고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로디, 정말 안 들어올 거야? 바다가 이렇게 예쁜데. 응, 괜찮아. 나는 여기서 책 읽을게. 마음으로는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바다에서 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파리 소르본 대학교 문학과에 진학했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습니다. 대학교 첫 해 오리엔테이션 때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어요. 제 차례가 되자 갑자기 긴장이 되면서 속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로디예요. 말을 하다가 얼굴이 빨개졌는데 피부 트러블 때문에 더 도드라져 보였던 것 같아요. 그 뒤로 며칠 동안 학과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가 어려웠어요. 그렇게 음식이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뭘 먹어도 몸에 안 좋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먹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 정말 딜레마였어요. 의약품에도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소화제, 위장약, 피부에 바르는 연고, 여드름 패치. 제 화장대는 온통 약품들로 가득했어요. 20살도 안 된 여자의 방이 완전히 약국 같았던 거죠.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실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엘로디, 이렇게 약에만 의존하면 안 되는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25살이 되던 해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연애도 하고 결혼 계획도 세우는데 저는 제 자신에게 자신이 없어서 누구와도 깊은 관계를 맺기 어려웠어요. 데이트 신청을 받아도 항상 고민이 되었거든요. 레스토랑에 가면 뭘 먹어야 할지,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걱정들 때문에 자꾸 거절하게 되었어요. 미안해. 다음에 해.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정말 아쉬웠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해 드디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대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된 거예요. 여러 나라 중에서 고민하다가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K-팝 정도만 들어봤을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저를 만나고 싶었어요. 그게 바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요. 서울에 도착한 첫날, 인천공항에서 내린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어요. 공항 안카페에서 파는 음식부터가 프랑스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샌드위치도 있었지만 김밥이라는 신기한 음식도 보였고 뭔가 기름기가 적어 보였습니다. 기숙사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니 정말 신세계였어요. 간판들도 한글로 되어 있고 사람들 옷차림도 파리와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뭔가 더 깔끔하고 단정해 보였거든요. 서울대학교 기숙사에 도착해서 룸메이트를 만났는데 수진이라는 친구였어요. 첫 만남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스에서 오신 엘로디 맞죠? 반가워요. 수진이는 정말 밝고 친절했는데 무엇보다 피부가 너무 깨끗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와 비슷한 나이인데 트러블 하나 없이 정말 매끈하더라고요. 와, 피부가 정말 좋으시네요. 무슨 화장품 쓰세요? 제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수진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 만든 음식 먹고
일찍 자고. 아, 그리고 김치 많이 먹어요. 김치요? 그게 뭔지도 몰랐던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 주는 정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언어 문제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음식이 가장 큰 고민이었거든요. 학교 식당에 가면 메뉴를 봐도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된장찌개요. 맛있어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지만 처음 보는 갈색 국물이 든 그릇을 받아들고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색깔의 수프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옆에 있던 한국 학생이 저를 보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외국인이세요? 된장찌개 처음이에요. 정말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반찬도 신기했어요. 빨간 양배추 같은 게 있는데 매콤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김치였는데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 한 스푼을 떠서 입에 넣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짜지도 않고 뭔가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 났거든요. 프랑스 음식과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지만 나쁘지 않더라고요. 김치도 한 조각 먹어봤는데 처음에는 매워서 깜짝 놀랐지만 씹을수록 아삭아삭하고 시원한 맛이 났어요. 이상하게도 입맛이 돌더라고요. 어때요? 맛있어요? 옆 테이블 학생이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네. 생각보다 괜찮네요. 그날 저녁 기숙사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된장찌개가 뭐야? 정말 신기한 맛이야. 아, 된장으로 만든 찌개예요. 콩을 발효시켜서 만든 장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먹어요. 발효요? 프랑스에도 치즈처럼 발효 음식이 있지만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틀째부터는 좀 더 용기를 내서 다른 메뉴도 시도해봤습니다. 비빔밥이라는 음식을 먹어봤는데 여러 가지 나물이 밥 위에 올라가 있고 빨간 고추장을 비벼서 먹는 거더라고요. 기름기가 전혀 없네.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 음식은 거의 모든 요리에 버터나 크림이 들어가는데 한국 음식은 기름기가 거의 없으면서도 이렇게 맛있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속이 그렇게 불편했었는데 며칠 연속으로 괜찮은 아침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오늘도 배가 안 아프네.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어요. 새로운 환경이라 긴장해서 그런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계속 괜찮더라고요. 수진이가 가끔 한국 요리를 해줬는데 그때마다 정말 감동이었어요. 김치볶음밥을 처음 먹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와, 이게 밥이야?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 김치볶음밥은 김치와 밥을 함께 볶은 건데 새콤하면서도 매콤하고 고소한 맛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프랑스에서는 밥을 이렇게 요리해서 먹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엘로디, 한국 음식 좋아하는 것 같네. 다음에는 김치찌개 해줄게. 수진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한 달이 지날 무렵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에 있던 트러블이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정말로 피부가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엘로이, 혹시 한국에 와서 화장품 바꿨어? 아니요. 똑같이 써요. 왜요? 피부가 좋아진 것 같아서. 정말요? 한국 음식 효과인가 봐요. 김치에 유산균이 많거든요. 유산균이요? 프랑스에서도 요구르트 같은 걸로 유산균을 먹어봤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섭취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한국에 온 지 2달째.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소화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하고 식사 후에도 더부룩하지 않았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매일 소화제를 먹어야 했는데 한국에 와서는 한 번도 먹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약을 안 가져온 걸 후회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상해. 왜 이렇게 몸이 좋아지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들었나 봐요. 엘로디, 뭐가 이상해? 아니야, 그냥 한국에 와서 몸이 좋아진 것 같아서. 아, 정말요? 한국 음식이 몸에 잘 맞나 봐요. 그때부터 저는 한국 음식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유튜브로 한국 요리 영상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나물 무치는 법, 정말 신기한 게 많더라고요. 어느 날 수진이가 집에서 김치를 담가왔다며 나눠줬어요. 우리 엄마가 직접 담그신 김치예요. 맛있을 거예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달랐어요. 시중에서 파는 김치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깔끔하고 시원했거든요. 와, 정말 맛있어. 어떻게 만드는 거야? 배추를 소금에 절여서 양념을 넣고 발효시키는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지만 어렵지 않아요.
그날부터 저도 김치를 직접 담가보고 싶어졌어요. 수진이가 엄마께 물어봐서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생각보다 재료가 간단하더라고요. 처음 김치를 담글 때는 정말 서툴렀어요. 배추를 제대로 절이지 못해서 너무 짜기도 하고 양념이 부족해서 밍밍하기도 했죠. 하지만 계속 도전하다 보니 점점 나아지더라고요. 엘로디, 김치 담그기 완전 좋아하네.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맞아요.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뭔가 새로운 문화를 배우는 기분이었어요. 석 달째가 되면서는 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피부가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진 거예요. 파리에 있을 때 항상 화장으로 가려야 했던 트러블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어느 날 화상통화로 프랑스에 있는 친구와 이야기하다가 깜짝 놀란 반응을 봤어요. 엘로디, 너 얼굴이 완전 달라졌어. 뭐 했어? 응. 뭐가 달라졌는데? 피부가 완전 좋아졌잖아. 화장품 바꿨어? 그때서야 저도 정말로 변화가 있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거울을 자세히 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피부에 윤기도 나고 뾰루지도 거의 없어졌어요. 화장품은 똑같이 써.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있어. 한국 음식. 그게 뭔데? 친구에게 김치, 된장찌개, 비빔밥에 대해 설명해 줬는데 정말 신기해하더라고요. 그 무렵 한국어도 조금씩 늘어서 한국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어요. 같은 과 친구인 민지가 저를 집에 초대해줬는데 그때 처음으로 한국 가정식을 제대로 경험해봤습니다. 민지 어머니가 차려주신 상을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 그리고 같이 은 밥. 색깔도 다양하고 정말 건강해 보였거든요.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한국어로 겨우 말했는데 민지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엘로디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많이 먹어라. 그 집에서 먹은 음식들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특히 된장찌개는 수진이가 끓여준 것보다도 더 깊은 맛이 났어요. 오랫동안 숙성된 된장을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식사 후에 민지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 음식은 몸에 좋아. 발효 음식이 많아서 장이 건강해져. 장이 건강해진다고요? 그때서야 저는 뭔가 깨달았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겪었던 소화 문제들이 한국에 와서 좋아진 이유를 말이에요. 그날 밤 기숙사에 돌아와서 수진이에게 물어봤어요. 수진아, 한국 음식이 정말 몸에 좋은 거야? 당연하죠. 우리 할머니는 90이 넘으셨는데도 정말 건강하세요. 평생 한국 음식만 드셨거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약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서는 음식으로 건강을 지키는 문화가 있다는 게 놀라웠거든요. 넉 달째가 되었을 때 정말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프랑스에서 가져온 소화제와 피부약들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채로 한 달을 보낸 거예요. 가방 속에 그대로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일이 가능해? 혼자 중얼거리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26년 동안 약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던 제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도서관에서 한국 음식 관련 책들을 찾아보고 발효 음식의 원리에 대해서도 알아봤죠.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어요. 김치 같은 발효 음식에는 유익한 균들이 가득하고 된장이나 고추장 같은 장류들도 오랜 시간 발효시켜서 몸에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거였어요. 한국에 온 지 5달, 드디어 부모님께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왔었거든요. 사실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엘로디, 화면에 나타난 어머니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머나, 너 얼굴이 어떻게 된 거니? 왜요?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게 아니라 너무 예뻐졌어. 피부가 정말 좋아졌구나. 아버지도 옆에서 놀라셨어요. 정말이네.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달라졌어? 저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서, 김치와 된장찌개에 대해서, 그리고 제 몸이 변화에 대해서 말이에요. 부모님은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특히 의사이신 아버지는 더욱 놀라셨죠. 발효 음식이 장 건강에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변화가 있을 줄은 몰랐구나.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 음식이 정말로 제 몸을 바꿔놓았다는 걸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6달이 지나면서 제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세수를 하려고 욕실 거울을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너무 낯설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낯설다기보다는 너무 예뻐 보였어요. 이게 정말 나야? 혼자 중얼거리면서 거울에 더 가까이 가서 봤는데 정말로 달랐어요. 피부는 윤기가 흐르고 뾰루지는 거의 사라졌고 얼굴 전체가 화사해 보였거든요. 수진이가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엘로디,
요즘 정말 예뻐졌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정말. 나도 그런 것 같아서 신기해. 한국 음식 효과 확실한 것 같아. 피부가 정말 좋아졌어. 그날 학교에 가서도 여러 친구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엘로디, 요즘 너무 밝아 보여. 피부가 정말 좋아졌네. 무슨 관리 받았어? 심지어 처음 보는 선배도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혹시 프랑스에서 온 교환학생이죠? 피부가 정말 깨끗하네요. 비결이 뭐예요? 그럴 때마다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평생 외모 때문에 자신감이 없었던 제가 이런 말들을 듣게 될 줄 몰랐거든요. 가장 놀라운 건 사진이었어요. 친구들과 찍은 사진을 보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 있을 때는 항상 사진 찍는 걸 피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게 되었거든요. 와, 이 사진 정말 잘 나왔다. 민지가 그렇게 말하면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거기 있는 제 모습이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밝게 웃고 있는 제 얼굴이 이렇게 예쁠 수 있다니. 그 무렵 정말 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학교 근처 카페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라고요. 실례합니다. 혹시 모델이세요?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자분이 서 계셨어요. 아니요. 학생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화장품 회사에서 일하는데요. 정말 피부가 좋으셔서 혹시 광고 모델에 관심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광고 모델이요? 저를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 외모 때문에 숨고 싶었던 제가 말이에요. 정중히 거절했지만 그 일로 인해 제 자신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거울을 보는 게 두렵지 않았고 오히려 기대가 되었거든요. 한국에 온 지 7달째.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몸무게가 자연스럽게 줄어든 거예요. 특별히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고 운동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수진이가 제 모습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엘로디, 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얼마나 빠진 거야?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에 있을 때보다 7kg 정도 줄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수진이가 말했어요. 한국 음식은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영양가가 높잖아. 게다가 발효 음식들이 신진대사를 도와준다고 들었어. 정말 신기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다이어트를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번번이 실패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맛있게 먹으면서도 자연스럽게 건강해진 거예요. 그 즈음 정말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프랑스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 클레어가 한국에 놀러 온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클레어가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엘로디. 정말 엘로디야? 응. 나야. 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어떻게 이렇게 변했어? 클레어는 정말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계속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더라고요. 피부가 완전 달라졌어. 그리고 살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너무 예뻐졌어. 호텔에 가는 택시 안에서도 클레어는 계속 물어봤어요. 정말 성형수술 안 했어? 아니면 특별한 시술이라도?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한국 음식 먹고 살았을 뿐이야. 클레어를 한국 음식 맛집들에 데려갔는데 반응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처음에는 김치를 보고 겁을 냈거든요. 이거 정말 먹는 거야? 너무 빨갛고 매울 것 같은데 한 번만 먹어봐. 중독될 거야.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먹어본 클레어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생각보다 맛있네. 시원하고 아삭아삭해. 된장찌개를 먹을 때는 더 놀라워했어요. 이게 콩으로 만든 거야? 정말 구수하고 따뜻한 맛이야. 프랑스에서는 이런 맛 못 느껴봤어. 클레어가 일주일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매일 한국 음식을 먹었는데 떠나는 날 정말 아쉬워하더라고요. 엘로디, 나도 프랑스 가서 한국 음식 만들어 먹어야겠어. 정말 몸이 가벼워진 기분이야.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경험한 변화를 친구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서요. 8달째가 되었을 때는 정말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학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배가 저에게 고백을 한 거예요. 엘로디, 처음 봤을 때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혹시 시간 되면 같이 영화라도 볼래요?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항상 제가 먼저 관심을 보여도 상대방이 부담스러워했었는데 말이에요. 데이트를 하면서도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어요. 레스토랑에 가서 자신 있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식사 후에도 배가 불편하지 않았거든요. 엘로디는 정말 건강하게 먹는 것 같아요. 멋있어요. 선배가 그렇게 말할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거든요. 9달째에는 더욱 극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파리에 있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제 사진을 보내드렸거든요. 그분이 정말 놀라시더라고요. 전화를 주셔서 말씀하시길. 엘로디, 정말 믿기지 않는다. 어떤 치료를 받은 거니?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보여. 특별한 치료는 받지 않았어요. 그냥 한국 음식을 먹었을 뿐이에요. 한국 음식이라 정말 흥미롭구나. 발효 음식의 효과일 수도 있겠어.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 변화를 인정해 주시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그 무렵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요리 수업도 듣고 전통시장에도 자주 가서 재료들을 직접 보고 배웠죠. 할머니들이 운영하시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가씨, 외국인이 우리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다니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가르쳐 주세요. 할머니들은 정말 친절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셨어요. 김치 담그는 법부터 시작해서 각종 나물 무치는 법, 장 담그는 법까지 말이에요. 우리 음식은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거야. 급하게 하면 안 돼. 그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한국 음식에는 단순히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시간이 들어간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10달째가 되면서는 제 주변 사람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물론이고 프랑스에 있는 가족들까지 말이에요.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놀라셨어요. 엘로디, 정말 건강해 보인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 몸도 좋아졌어요. 요즘은 약도 전혀 안 먹어요. 아버지가 의사로서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발효 음식의 효과가 이 정도일 줄은 몰랐구나. 정말 놀라워. 어머니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싶어 하셨어요. 엘로디가 그렇게 건강해졌다면 우리도 한국 음식을 해 먹어봐야겠어. 그래서 화상통화로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정말 재미있었어요. 파리에서 재료를 구하는 것부터 어려우셨지만 어머니는 정말 열심히 따라 하셨거든요. 김치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정말 신기해. 첫 번째 시도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부터는 제법 그럴듯한 김치가 나왔어요. 엘로디, 정말 맛있어. 이게 바로 내가 말한 그 맛이구나.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좋아해 주시니까 정말 기뻤어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갈 무렵 정말 놀라운 일이 연속으로 일어났어요. 제 변화를 본 주변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대해 정말 많이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엘로디, 정말 한국 음식만으로 이렇게 변한 거야? 나도 소화가 안 좋은데 어떤 음식부터 시작하면 좋을까? 심지어 같은 기숙사에 사는 다른 외국인 친구들도 저에게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독일에서 온 안나는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었는데 제 피부 변화를 보고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엘로디, 정말 약도 안 바르고 이렇게 좋아진 거야? 나도 한국 음식 배워볼까? 미국에서 온 제시카는 만성 소화불량으로 항상 고생했는데 저처럼 한국 음식을 먹기 시작했더라고요. 한국에서의 1년이 거의 끝나갈 즈음 저는 정말 많은 것이 변했음을 실감했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인생에 대한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음식을 즐겁게 먹을 수 있게 된 게 가장 큰 변화였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끝나고 프랑스로 돌아가는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배웅을 나와줬어요. 수진이, 민지,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모든 소중한 사람들이 말이에요. 엘로디, 프랑스에서도 한국 음식 잊지 마라. 김치 담그는 법 까먹으면 안 돼.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거든요. 수여 시간의 비행 끝에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 도착했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와 계신다고 하셨는데 게이트를 나서면서 부모님을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부모님 앞을 지나가는데도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라? 엘로디가 어디 있지? 어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엄마. 제가 부르자 어머니가 돌아보시더니 입을 벌린 채 굳어버리셨어요. 어머나. 정말 엘로디야? 이게 정말 우리 딸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아버지도 달려오시더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면서 말문을 이루셨어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어. 그리고 살도 빠지고 전체적으로 완전히 달라졌어. 어머니가 제 얼굴을 만지시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부모님께 한국에서의 모든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어요. 김치와 된장찌개가 어떻게 제 몸을 바꿔놓았는지, 소화 문제와 피부 트러블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말이에요. 정말 믿기지 않는다. 음식만으로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니. 아버지가 의사로서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파리에서 한국식 재료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아시아 식품점을 돌아다니며 고춧가루, 된장, 김치용 배추까지 하나하나 찾아냈죠.
이게 그 유명한 김치구나. 냄새가 정말 독특하네. 집에서 김치를 담그는 날, 부모님이 정말 신기해하셨어요. 맛을 한번 봐보세요. 조심스럽게 김치 한 조각을 드신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어요. 생각보다 맛있네. 매콤하면서도 시원해. 아버지도 된장찌개를 맛보시더니 놀라셨어요. 이 구수한 맛이 정말 특별하구나. 그 후부터 부모님도 제가 만든 한국 음식을 함께 드시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김치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는 나물 반찬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한 달 정도 지나자 부모님께서도 놀라운 변화를 느끼셨어요. 여보, 요즘 속이 정말 편해진 것 같아. 나도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한결 가벼워졌어. 어머니가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어머, 내 피부도 좋아진 것 같은데. 화장품도 안 바꿨는데 윤기가 나네. 아버지도 정말 놀라셨어요. 내가 의사면서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야. 정말 한국 음식이 대단하구나. 부모님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진짜 몸을 치유하는 약 같은 거였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매일 우리 가족의 한식 식단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김치와 된장국, 점심에 비빔밥, 저녁에 다양한 나물 반찬들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죠. 엘로디, 뭐 하는 거야? 블로그에 올려볼까 해서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어요. 부모님이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격려해 주셨어요. 한식과 피부 건강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블로그를 시작했어요. 첫 포스팅에서 제 솔직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놨죠. 처음에는 조회수가 10여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건가요? 저도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김치 레시피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댓글들이 하루에 수십 개씩 달리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에는 조회수가 10,000명을 넘어섰고 석 달 후에는 10만 명을 돌파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더라고요. 엘로디 덕분에 한국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따라 해봤는데 정말 소화가 좋아졌어요. 제 딸 아토피가 많이 나아졌어요. 이런 후기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정말 보람을 느꼈죠. 프랑스 현지 잡지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 음식으로 인생이 바뀐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블로그 방문자가 하루에 5만 명을 넘어섰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더 전문적으로 한국 음식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싶었거든요. 엄마, 아빠, 다시 한국에 가서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고 싶어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 처음에는 당황하셨어요. 또 한국에? 이번에는 얼마나 있을 건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다른 때 같으면 분명 반대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엘로디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니까 해봐. 우리가 응원할게. 몸 조심하고.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격려해 주셨어요. 제 변화를 직접 보시고 한국 음식의 효과를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이었죠. 블로그 수익으로 한국행 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죠. 2년 후, 저는 다시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이번에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말이에요. 한식 요리 학원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기초부터 고급 과정까지, 전통장 담그기부터 궁중 요리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모습 처음 봐요. 선생님들도 제 열정에 놀라워하셨어요. 6개월의 공부 끝에 드디어 한식 요리사 자격증을 획득했어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프랑스로 돌아와서는 더욱 전문적인 블로그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제는 단순한 레시피뿐만 아니라 한국 음식의 영양학적 분석, 발효 과학까지 다뤘죠. 블로그는 점점 더 성장해서 유럽 최대의 한식 블로그가 되었어요. 광고 수익과 협찬으로 상당한 돈도 벌게 되었죠. 파리에서 한식 요리 클래스도 열었어요. 매주 수십 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김치 담그기, 된장찌개 끓이기를 배웠어요. 엘로디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한국 음식 정말 신기해요. 수강생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나서 저는 정말 특별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거였죠. 엄마, 아빠, 이번에는 제가 한국 여행을 선물할게요. 정말. 우리가 한국에 가도 돼? 부모님이 정말 기뻐하셨어요. 한 달 후, 인천공항에서 부모님을 맞이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가이드가 되어서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드렸죠. 수진이 집에도 모시고 가고,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한국의 아름다운 궁궐들도 구경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나라구나.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부모님이 한국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마지막 날 저녁,
가족이 함께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엘로디, 내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변한 이유를 이제 알겠다. 아버지가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식뿐만 아니라 이 나라 자체가 참 따뜻해. 어머니도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찾은 거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 음식이 저에게 준 모든 것들, 건강한 몸, 자신감, 새로운 꿈,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까지 모든 것이 감사했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김치와 된장국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그리고 매번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한식은 내 몸을 고치고, 내 삶을 바꿨고, 나를 사랑하게 해줬어요. 정말로, 한식은 제 인생의 약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